진짜 옛날부터 이제 바가 까를 만든다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고가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입되면 될수록 못하는 게 보이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플레이북입니다. 저희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포츠 말고 다른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토크 플레이북을 한번 오늘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할 분은 저희 CHMAC 편집장이거든요. 또 음악 쪽에서는 프리랜서 에디터로도 하고 DJ도 하고 있고 뭐 여러모로 겸사겸사 이 조예들을 넓혀가고 있는 분인데, 임용님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CH 매거진 편집장 정임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우리가 스포츠를 어떻게 즐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스포츠 경기 자체를 보는 방식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커뮤니티 가서 놀든 유튜브나 SNS 가서 놀든 2차 콘텐츠들을 어떻게 소비하고 노는지에 대해서도 좀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고, 직관이나 팬 문화에 대해서도 좀 바뀐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하나씩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제일 주위에서 많이 들리는 큰 변화는 풀경기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새 최근에 뭐 경기 보신 거 있으세요? 풀경기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보는 건 어쨌든 F1이긴 한 것 같아요. 풀경기로 보는 게 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F1은 또 거기서 자유롭다 보니까 그냥 딱 신경 써야 될 때, 출발할 때, 피트스탑 할 때, 아니면 마지막에 뭐 약간 이런 느낌들, 그런 정도만 좀 집중해서 보고 전반적인 흐름은 그냥 중간중간에 체크만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등수들을 계속 그렇죠. 보고 있을 수 그 왼쪽만 보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듣기만 해도 그 전반적인 내용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F1을 좀 풀경기로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F1은 사실 하이라이트로 보는 게 좀 재미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극적인 상황이 잘 안 나와요. 네. 보면은 변수라는 게 결국 레드 플래그 나오고 약간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추월을 막 갑자기 막 코너링을 막 돌아가지고 막 두세 명씩 해. 막 이런 경우가 거의 안 나오니까 이제 하이라이트로 보는 게 더 재미가 없는 느낌이고, 그냥 풀경기 보면서 이제 뭐가 왔구나 이렇게 약간 알림 오듯이 딱 오면은 빨래 개동 잠깐 멈추고 가서 좀 보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원래는 NBA를 저는 원래 제일 좋아하니까 NBA를 풀경기를 챙겨봤었어요. NBA는 또 아침 시간에 해서, 그렇죠. 저 원래 아침이 뭔가 자유로웠던 시절에는 NBA를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풀경기로 보고, 아침을 책임져주는 느낌 반, 또 하나의 반은 전 농구를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 입장에서, 농구 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말이 있어요. 하이라이트 충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 하이라이트만 보는 사람들은 농구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풀 경기를 봐야 경기 흐름을 이해를 하고 직접 뛸 수가 있다. 근데 하이라이트만 보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라는 멸칭이 있었죠,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하려면 당이죠. 자격이구나. 하지만 NBA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하이라이트만 보고 있게 되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 자체를 사실 할애하기가 너무 어렵고, 특히 아침 시간에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는 할애하기가 너무 어려울 뿐더러 풀경기라는 그 긴 시간의 경기를 보는 집중력이 좀 없어졌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거를 주말 아침에도 사실 좀 보고 있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NBA는 웬만하면 하이라이트로 보는데, 다른 것보다도 끝으로 갈수록 더 쫄깃해지는데, 그렇죠. 타임아웃을 계속 거니까 약간 좀 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다가. 그런 게 좀 있네. NBA는 또 그걸 알아. NBA 정말 미디어 친화적이라서 쫄깃쫄깃한 경기들은 NBA 공식 채널에서 파이널 3분 39초 무편집본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올려주는데, 뭐 사실상 NBA가 오피셜하게 이제 풀경기 안 봐도 된다. 올려줄게. SNS로 봐라라는 거를 거의 조장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우리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있어서 이제 그것만 봐도 요즘은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풀경기를 보는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일 풀경기를 많이 보는 게 있죠. 곧 개막하는 야구 같은 경우에, 야구는 정말 강한 의지로 오늘 저녁에는 풀경기 보지 말고 그냥 하이라이트 봐야지 라고 하다가 저녁 시간에 이제 한 6시 반에 그래서 일부러 안 틀어요. 근데 6시 40분쯤 한번 경기를 틀어보죠. 그러면 9시 넘어서까지 야구만 계속 보고 있게 돼요. 뭔가 집중을 빡 해서 보나요? 그 야구를 풀경기를 볼 때도? 우리 팀 공격할 때만 집중을 해서 보는 편이죠. 보통 그건 짧거든요.
그렇죠. 네. 체감상 우리 팀 공격은 항상 짧고 상대 그 수비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수비 때는 이제 다른 걸 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걸 하다가 다시 틀어보면 우리 팀이 득점을 해 있어. 그럼에도 풀경기를 보는 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보기 좋은 스포츠다라는 게 있어서 오히려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싫은데 풀경기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필이면 또 매일 경기가 있으니까 이게 월요일만 없는데 월요일은 보통 그 지난주의 경기들을 다 몰아서 보죠. 하이라이트 중심으로 챙겨보는 스포츠들 있으세요? 저는 원래는 축구를 풀경기를 보다가 요즘에는 이 하이라이트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경기를 막 챙겨본다기보다는 선수 한 명 한 명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메시 하이라이트, 뭐 손흥민 하이라이트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선수의 어떤 움직임을 따라서 보는 것 같고 저랑은 완전 반대인 것 같은데 전 선수 하이라이트를 보면 경기를 본 느낌이 안 들어서 그냥 직캠 영상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하이라이트는 10분짜리 기왕이면 그냥 이 정도는 봐줘야 된다의 마인드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넘어가가지고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했으면 이제 2차 콘텐츠들이 네. 있잖아요. 10년에서 15년 전 시절에 봤었던 네. 2차 콘텐츠들이 있을 거고 요즘 우리가 보는 2차 콘텐츠들이 네. 있을 텐데 혹시 뭐 예전에 봤었던 것들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라는 게 네. 젊은 층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거 가지고 놀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플랫폼들에 가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아이러브 사커 막 이런 데라든지 BC 해축계리라든지 네. 뭐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뭐 FM 코리아라든지 이런 곳들에 앙리 친구 헨리 막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벤이 엄청 늙어서 한국 그 전쟁 참전했던 뭐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조금 더 매운 얘기로는 이제 야누자이 근본론 약간 이런 내용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막 낄낄거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재밌었고 또 재밌게 봤던 거는 저는 이제 네이트나 꿀닷컴 이런 데에서 이제 연재를 했던 웹툰들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일 유명한 건 어쨌든 조석 축구 만화 그분이 축구 관련된 내용으로 막 하는 그런 만화들이 있었고 그것도 재밌게 봤었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네이트 파였는데 네이트에는 이제 샤다라빠 아니면 직구어 조쿠볼 아니면 이제 부람콩콩 코믹스 그러니까 이런 좀 그거는 진짜 풍자 그러니까 네. 그거는 오히려 요즘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는 카툰이라고 생각해요. 수위가 높아서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 높은 부분이 많았고 실제로 논란이 됐던 부분들도 많고 그 당시에도 댓글창이 엄청나게 불탔던 그런 콘텐츠들이었는데 팬덤들 사이에 어떤 관계들이 다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맥락이 엄청 딥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작가가 본인의 어떤 만화적인 상상력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더 재밌게 만들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엄청 재밌는 시너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 한 번씩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면서 따라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웹툰 만화 형태로 나왔으면 요즘도 생각해 보니까 TTS 입혀서 네, 릴스로 나오고 맞아요. 쇼츠로 나오고 아니면 인스타의 계정으로 밈들 이렇게 네, 내고 이런 계정들이 좀 인기 있는 걸로 봤었을 때 뭔가 그 맥락은 계속 유지가 되어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인터넷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약간 웃기고 싶어하고 웃기고 싶어서 안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 인스타에서는 저는 밈보다는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CH 매거진에서 또 글을 또 쓰고 있다 보니까 웃긴 거라는 측면보다는 조금 더 재밌고 흥미롭고 눈길이 가는 그런 것들을 좀 찾게 되는 것 같고 밈들을 막 안 보는 이유들은 있어요? 아니면 안 나타나서 그냥 안 보는 건지 아니면 되게 고수위에 자극되는 게 있었는데 요즘 좀 덜하다든지 이거는 좀 헷갈리는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 그만큼의 맥락을 제가 이해를 평소에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소화를 못하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콘텐츠들의 어떤 바이브랑 요즘 바이브랑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냥 더 약간 욕하고 그냥 깎아버리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 당시에도 분명 그런 게 있었겠지만 웹툰 아까 얘기를 했던 거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정제가 돼서 재밌는 방식으로 좀 정제가 돼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도 좀 센스 있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웹툰이라는 게 어쨌든 작품이니까 그런 것들 엄청 고민한 사람들이
딱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무지성으로 네. 욕하는 막 이래버리는 컨텐츠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요즘은 확실히 막 릴스들 이렇게 보다 보면 참여 유도형 컨텐츠들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스포츠에서는 사실 국룰과도 같은 랭크 매기기 네.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그런 풍자나 그러니까 막 진짜 되게 잘 무릎을 봤다 탁 치는. 네, 그런 느낌의 컨텐츠들은 사실 찾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나마 야구 볼 때는 각 구단별로 그래도 좀 유명한, 제가 삼성 팬이지만 NC랑 롯데에 TTS 깔고 하시는 분들 좀 되게 드립을 잘 친다. 네. 그럼 이게 기존 작가들의 센스를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드립력, 그럼 애초에 그 역량이 좀 그렇죠. 따라와야 컨텐츠적인 역량이 따라오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음. 것 같고, 그게 좀 우리나라 계정에서 다 안 채워지는 경우에는 레딧으로 갑니다. 그래서 더 레딧 넓은- 가면 또 이제 해외 이제 NBA 팬들의 매운맛들을 그래도 네. 충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채우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정리를 해보면 사실 예전에는 이게 풀 경기를 진하게 소비를 한 다음에 남은 여흥을 조금 푸는 구조였다면 네. 지금은 풀 경기에 대한 관심도도 좀 낮아지고 대신 2차 컨텐츠들도 너무 잘 만들어진 컨텐츠의 구색을 다 갖춘 2차 컨텐츠들이 너무 많다 보니 네. 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요. 이 메인 디쉬랑 이제 기존의 2차 컨텐츠가 좀 어느 정도 또이또이해지지 네, 않았나. 서로 여기는 내려오고 네. 여기는 올라오고 이렇게 네. 해서 뭔가 맞춰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메인을 보지 않고 이것만 소비하는 사람들도 네. 굉장히 많아지고 이 안에서 쇼폼 콘텐츠들이 예전에 어떤 커뮤니티 같은 역할들을 해주는 거 그렇죠.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온라인에서의 얘기들을 쭉 했었는데 네. 직관을 보통 가세요? 직관 안 간 지 진짜 오래된 것 같고 네. 마지막 직관의 기억이 언제예요? 군대 있을 땐가? 하여튼 여름 엄청 더운 여름에 친구들이랑 오션월드를 갔다가 그 오션월드 셔틀버스가 네. 종합운동장에서 내리거든요. 거기서 내린 김에 볼까? 하고 봤던 게 뭔가 마지막 기억인 것 같아요. 야구로 봤어요 그때? 네,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마 LG 경기가 아니었을까. 제 제일 친한 친구가 LG 팬이라서 굉장히 옛날이네요. 진짜 옛날인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직관을 갔던 기억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직관을 그러면 안 가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야구 직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잘 안 집중이 잘 안 돼요 저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다는 좀 느낌이 들고 뭐 응원 같은 경우에도 네. 보면 초반에는 약간 좀 잠잠하잖아요. 네. 그러다 마지막에 갑자기 다 일어나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잘 적응이 안 되고 아. 그래서 야구 직관은 그래서 잘 안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야구가 요즘 인기가 폭발하면서 네. 요즘은 1회 때부터 다 일어나요. 아 그래요? 1회 때부터 그 야구장이 일단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그 당시에 가던 거랑은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 열기라든지 딱 시작할 때부터 뭔가 꽉 차 있는 네. 느낌을 좀 받는 것 같고. 다들 작정을 하고 오니까 그쵸. 그런. 저는 사실 그 현장 분위기를 느끼는 것가 궁금해서 네. 제가 어떤 팬심을 갖고 보는 거면 직관을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좋아하니까 삼성 경기들을 웬만해서는 한 번씩 보러 가려고 맞아요. 하고 대구도 자주 가시잖아요. 대구도 가고 대구 가서도 보고 잠실에서 하면 웬만하면 일정 맞으면 가고. 가려고 하고 근데 야구 볼 때는 저는 사실 경기를 보러 간다라는 느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응원가가 좀 부르고 싶다. 아 네. 소리 지르고 싶다. 소리 지르고 싶다. 노래방 가는 것 음, 같은 느낌으로 약간 야구는 그런 진짜 유흥의 느낌으로 네. 보러 가는 것 같은. 최근에 블랙 컴백 아 맞아요. 직관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블랙 컴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재밌게 컨텐츠를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유튜브를 구독을 해서 라이브로 그 경기를 보고 있었고 라이브로 몇 번 보다 보니까 저거를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블랙 컴백 13을 처음 직관을 갔었고 그때는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했었는데 그때 보고 와 너무 재밌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했었는데 연속으로 3번을 다 갔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팀이랑 같이 보러 갔다 왔었는데 앞으로도 넘버링 이벤트들은 갈 것 같아요. 그만큼 갔을 때 확실히 블랙 컴뱃은 그 현장감이 엄청나고 네. 그리고 또 격투기를 현장에서 볼 때의 재미가 있거든요. 경기가 딱 시작했었을 때 모두가 숨죽이고 집중을 해서 보는
재미가 있어서 그래서 정말 조용하게 카프킥 차는 소리만 들리는 네. 오히려 막 엄청 시끄럽지 않고 몰입이 확 네,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이렇게 카프킥 차는 소리, 한 대씩 맞는 소리들만 나는 게 되게 재밌어서 블랙 컴뱃도 정말 좀 재밌었던 직관 경험이었어요. 근데 요즘 야구로 넘어오면 야구에서는 사실 직관 문화와 더불어서 기존에 자리하고 있던 팬들 네. 그리고 이 야구의 인기가 올라오면서 직관도 많이 가고 유입되는 팬들 사이에 약간 어떤 갈등의 기조가 최근 한 2년 정도에는 많이 있죠. 그런 갈등의 기조에는 항상 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오는 순기능들도 있지만 티켓팅도 어려워지고 티켓팅 암표도 너무 비싸지고 그렇죠. 선수들을 막 대포 카메라로 찍고 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기도 하고 뉴비들이 잘 몰라서 들어왔었을 때 끼치는 어떤 폐해들이 있고 양쪽 입장들이 다 이해가 좀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세요 그런 거에? 사실 직관을 거의 안 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뢰 남자들이 그렇듯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조금 귀찮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돈을 좀 많이 안 쓰기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아까워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야구에 한정지어 보면 유입되는 팬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여성분들의 어떤 그런 소비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 뭔가 스포츠를 어떤 산업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굉장히 큰 순기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파이가 커지니까 거기서 생기는 또 많은 다채로운 어떤 컨텐츠들도 많이 생길 거고 그런 것들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옛날부터 이제 바가 까를 만든다고 팬들 중에서도 뭔가 잘생긴 야구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제 팬질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런 아이돌 팬들을 좋아하는 그런 심리를 스포츠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뭔가 선수를 좋아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큰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느껴지거든요. 스포츠에서는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라는 게 항상 잘할 수 없는 거고 이입되면 될수록 못하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마저도 좋다고 해주고 무엇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선수를 비난을 할 경우에 엄청나게 이제 감싸주는 그런 행태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복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왜 우리 누구한테 뭐라 그래요라는 그런 것들.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존 팬들의 입장도 또 더욱이 이해가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스포츠의 순수의 재미는 그 경쟁과 승부에서 오는 그러면서 화도 났다가 맞죠. 누군가가 욕바지도 되었다가 막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들이 있는 속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잘할 때든 못할 때든 그거를 좀 응원을 해가면서 가는 재미가 좀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이 좀 침해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그 양쪽이 이해가 돼서 어떤 마음으로서 저의 어떤 팬심을 투영했을 때에는 사실 그 기존 팬들에 좀 더 이입이 되는 것 같고 저의 팬심을 떠나가지고 그런 게 사실 막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서는 되게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너무 이들을 좀 몰아세우는 게 사실 좀 안 좋게 보이기도 해요. 배척하는 게 오히려 왜냐면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KBL의 현 상태를 보고 있거든요. KBL은 사실 농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게 사장된 리그입니다. 그냥 이제 생명력을 다해버린 리그라서 팬들도 남아있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리그가 되어버렸는데 야구 외에 뭐 KBL을 예시로 들었지만 KBL뿐만 아니라 다른 리그들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야구 제외 모든 리그가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 야구가 저렇게 성행하고 선수가 잘생겨서 보는 거든 아니면 어떤 팀을 응원해서 보는 거든 밈을 보고 재밌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거든 그냥 그 자체로 이 리그가 돌아가고 있게 만들면 그거는 참 좋은 일이 아닌가. 그 종목을 좋아하고 리그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좋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제일 좀 저의
기저에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타 종목 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 네. 것들이 제발 와줘 이렇게 할 텐데 뭐 막 보면서도 우리도 막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여자 농구, 여자 배구 보러 가는 사람들 다 토토하는 사람들이다 막 이런 얘기 그쵸.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사실은 안 입곱게 보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그런 것들이 존속을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에는 저도 분명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